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오늘은 적정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적정 노출. 생소한 단어인가요? 노출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빛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조리개. 두 번째, 셔터. 세 번째, ISO 수치. 이 세 가지를 조절하시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문제는 어떤 수치를 설정해야지 가장 완벽한, 훌륭한 데이터 값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의 문제가 바로 적정 노출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한 명의 사진작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안셀 아담스라는 미국의 풍경 사진 작가입니다. 안셀 아담스는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미국인 100위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평생 흑백 사진을 통해서 흑백 풍경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완성도 있는 흑백 풍경 사진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아주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외모로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지 말고 우린 집에서 가르치겠다 라고 해서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16살 때 처음으로 흑백 카메라를 선물 받고 탐험과 등산을 좋아했던 안셀 아담스는 산과 들, 풍경을 찍으러 다니며 처음으로 사진을 접하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안셀 아담스의 풍경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은요, 바로 아주 밝은 부분부터 아주 어두운 부분까지 모든 사진의 모든 요소들이 다 노출이 정확하게 맞아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죠. 명부의 구름의 디테일, 안부의 이런 그림자 디테일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안셀 아담스입니다. 안셀 아담스는 완벽한 흑백 프린트를 위해서 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발명을 합니다. 어린 안셀 아담스, 막 사진기를 받아들은 어린 안셀 아담스가 혼자 산에 올라갔겠죠. 산에 올라가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담아낼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쓰고 필름을 집에 가서 현상 인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보는 풍경보다 못한 결과물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런 고민은 안셀 아담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고 있죠. 어디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는데 이걸 내가 사진기로 담고 싶어. 근데 막상 담아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사진에서 표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을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총 100단계라고 했을 때 우리 카메라, 즉 CCD와 필름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담아내면 완벽한 노출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 30cm 자 정도밖에 커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 눈이 보는 거는 항상 그렇게 예쁜데 카메라는 담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 눈은 한 풍경을 바라볼 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따로따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곳을 볼 때는요, 밝은 곳에 최적화가 된 동공의 크기, 어두운 곳을 볼 때는요, 어두운 곳에 최적화가 된 동공의 크기 때문에 항상 노출값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엄연히 말하면 다른 장면들을 섞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사진의 결과물을 차이를 줄이는 방법들을 안셀 아담스는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를 늘려버리는 거죠.
안셀 아담스는 흑백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어두운 블랙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장 밝은 화이트를 총 11단계에 걸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11가지의 존, 그래서 존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존 시스템은 흑백 사진, 흑백 필름을 이용해서 자가 현상과 자가 인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폭을 넓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알면 우리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노출값을 잡는 것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안셀 아담스의 아까 전에 보셨던 안셀 아담스의 풍경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존 제로부터 존 10까지 11단계의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중간 회색 개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살표들은 각 존 영역에 대한 농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가장 어두운 농도는 여기 있고요. 가장 밝은 곳은 눈 쪽에 있네요. 그 사이에는 아주 풍부한 톤을 만들어주는 존 1부터 존 9까지의 대부분의 사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역시 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필름, 흑백 필름을 자가 현상 인화했을 때보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존 시스템을 보았을 때 존 제로부터 존 10까지 그 바로 중간인 존 5로 노출 값을 맞추게 된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존 2부터 존 8까지 혹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존 1부터 존 9까지 풍부한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30cm 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디지털 카메라는 적정 노출을 존 5 농도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존 5 농도는요, 이런 색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회색이죠. 이 회색은요, 18% 반사율을 가지고 있는 중성 회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냥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카메라는 이것의 밝기의 평균값이 이 회색이 되게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노출 지수가 개수가 나와 있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뷰파인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노출값이 중앙에 와 있네요. 중앙에 와 있다는 뜻은 카메라가 이 사진의 노출값을 중앙, 즉 존 5, 중성 회색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흰색 배경에 화사한 꽃을 놓고 촬영을 했는데 어둡게 나왔어요. 아니, 내 카메라가 분명히 이거는 흰색이고 앞에는 화사한 꽃인데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카메라는 흰색을 흰색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흰색 또한 중성의 회색으로 계산하고 찍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색의 평균값을 여기에 바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톤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밝은 노출의 사진을 얻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기 있는 노출 바를 플러스 쪽으로 옮겨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자, 아까 전엔 30cm 자가 숫자 5, 존 5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그 자가 존 7을 기준으로 탁탁 왔습니다. 존 7을 기준으로 이런 톤으로 만들어줘 라고 카메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밑에 보면 노출 지수가 중간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했죠. 이러한 밝기의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카메라는 좀 밝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평균값을 해서 이렇게 밝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에 붙어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모든 카메라에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떤 카메라는 이렇게 앞에, 셔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버튼을 누르신 채로 다이얼을 돌려주면 가운데 있던 이 바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가 탁탁탁 내려와서 이 정도를 커버해주고 이 정도 어두운 톤을 만들어 주겠죠. 자, 아주 간단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돌려서 밝게, 버튼을 누르고 돌려서 어둡게 찍었죠.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켓팅입니다. 브라켓팅은요, 우리가 이렇게 노출을 정중앙, 그리고 나는 한 단계, 한 스탑 밝게, 나는 한 스탑 어둡게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세 장을 따로따로 제가 손으로 플러스 한 장, 마이너스 한 장 촬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브라켓팅은 이거를 한 번에 착착착 세 장을 찍어서 빠르게 세 장의 다른 노출의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세 장뿐만 아니에요. 세 장, 5장, 7장, 9장까지도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찍어줍니다. 브라켓팅은 원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시절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고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필름 시절에는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현재 노출이 내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저렇게 찍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방법은 다양하게 찍어 놓고 그 중에 잘 나온 걸 고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세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적정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사람 얼굴이 좀 더 밝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한 스탑 밝게. 아니야. 나는 저 뒤에 노을 진 것이 풍부하게, 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너스로 찍은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찍는 방법도 있겠지만 간편하게 브라켓팅, BKT라고 이제 니콘에서는 표시되고 있고요. 캐논에서는 AE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설정하고 나면은 기존에 바가 한 개 있었다면요. 여기서는 바가 여러 개 생깁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저는 적정으로 하나 찍고요. 플러스 2스탑으로 하나 찍고요. 마이너스 2스탑으로 하나 찍어서 총 3장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브라켓팅은 간격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간격이냐면요. 나는 한 스탑 밝게, 한 스탑 어둡게 찍을 거야. 그러면 총 3장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간격을 나는 3분의 1 스탑만 올릴 거야. 난 3분의 1 스탑만 내릴 거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3장이 나옵니다. 나는 2스탑을 올릴 거야. 그리고 2스탑을 내릴 거야. 그리고 적정으로 하나 찍을 거야. 하면은 2스탑 마이너스, 2스탑 플러스, 적정 이렇게 3장이 찍히게 됩니다. 그거는 이 간격으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한 기능이죠. 자, 적정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출을 변화시키고 적정 노출을 얻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셀 아담스처럼 완벽한 노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빛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보고 있다라는 뜻은요. 어디선가 빛이, 광원이 그 대상을 비췄고 그 대상에게 반사된 빛을 우리 홍채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빛을 재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사광, 그러니까 모델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의 양을 재는 겁니다. 어떻게 잴까요? 여기서 재면 되겠죠. 2번째, 이 모델에게 맞고 반사된 광원을 측정한다. 어디서 잴 수 있을까요? 카메라에서도 잴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도 잴 수 있겠죠.
노출계의 종류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이렇게 입사광과 반사광을 재는 입사광식, 반사광식 노출계로 나뉩니다. 우선 알아볼 노출계는요, 입사광식 노출계입니다. 입사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원에서 모델에게 닿는 빛의 양을 재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 노출계는 입사광식 노출계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하얀색 수광 소자 안에 빛의 양을 잴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고요. 그 빛의 양을 조리개와 셔터 그리고 ISO 수치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주 편리하죠. 제가 지금 한번 재보겠습니다. 현재 노출값은요. 셔터 속도 30분의 1초로 촬영했을 때 조리개 2.88 그러니까 조리개 4 정도의 수치로 촬영하면은 적정한 노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보통 배경이 어둡거나 혹은 하얀색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카메라로 노출을 잰다면 사진이 어둡거나 밝거나 왔다 갔다 오락가락 나오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델에게 노출값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면 이 노출계가 계산해준 대로 카메라에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면 모델의 얼굴의 톤이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여기 준비한 그레이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카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그레이, 어떤 색도 가미되지 않은 그냥 일반 중성 회색입니다. 중성 회색, 18% 반사율을 가지고 있는 중성 회색.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존 시스템,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11단계로 나눴을 때 우리 카메라가 노출을 재는 중심, 바로 존 5죠. 그 존 5가 이런 톤입니다. 자, 그레이 카드가 있으면 정확한 노출을 언제든지 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카메라에 모델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대어 놓고 카메라가 이 그레이 카드만 확대해서 노출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는 어떤 것이 들어오든 이 그레이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그레이가 제대로 된 그레이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의 얼굴도 제대로 된 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레이 카드입니다. 그레이 카드는 앞으로도 적정 노출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색감을 잡아주는 화이트 밸런스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근데 입사광식 노출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만약에 제 앞에 산이 바다가 있습니다. 저기에 정확한 노출값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에 가서 노출을 재고 오면 날이 저물겠죠.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사식 노출광을 재어줍니다. 반사식 노출광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에게 반사되어서 돌아온 빛의 양을 재어주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는 어떻게 빛을 재고 있었을까요? 카메라의 어떤 부분이 지금 빛의 양을 계산해주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 DSLR의 단면도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미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페타 프리즘을 거쳐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이 반사해주는 미러는 사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러 하나, 미러 둘. 그래서 일부분의 빛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 반사를 시켜서 이 부분에 수광 소자에 빛이 닿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노출계는요, 미러를 통해서 들어온 일부분의 빛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셨죠? 이거를 TTL 반사식 노출계라고 합니다. 여기 TTL 노출계가 있죠. TTL 노출계는 through the lens의 약자로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잰다라는 뜻입니다.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는 반사식이죠. 하지만 외장 노출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노출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노출계는
반사돼서 돌아온 빛을 잽니다. 마치 스피드건처럼 생겼죠. 이거를 스팟 노출계라고 합니다. 아까 보신 이 노출계는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광 소자를 접고요. 이걸 열면 이쪽을 통해서 저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하나의 작은 점들만 재준다 해서 스팟 노출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노출을 잰다면 지금 땅의 노출, 하늘의 노출, 저쪽 하늘의 노출, 저기 지나간 사람의 노출, 이렇게 각각 노출 값을 재어줄 수 있는 거죠. 그거의 평균 값으로 촬영을 한다면 훌륭한 노출 값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인가요? 네. 그렇죠. 네 번째 방법. 히스토그램을 확인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이란 말 자체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 그래프인데 카메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을 프리뷰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뷰 버튼을 누르고 인포 버튼을 누르면 이 히스토그램이 표시가 됩니다. 이만한 사이즈의 사진을 보시다가 갑자기 요만한 사이즈의 사진이 보이셔서 아마 많이 안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그래프로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주 적정한 노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히스토그램의 왼쪽은 어두운 부분을 뜻하고요. 히스토그램의 오른쪽은 밝은 부분을 뜻합니다. 존 시스템 같죠?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 약 한 스탑 정도 차이가 나는 사진입니다. 마이너스 한 스탑이 됐고요. 적정으로 찍었고요. 그랬을 때 히스토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얼핏 봐도 이 사진이 훨씬 더 어둡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쪽에 그래프가 훨씬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밝은 쪽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스탑 밝은 사진, 이 사진을 보면요. 어두운 쪽에 있던 것들이 약간 이쪽으로 더 왔죠. 그래서 톤이 여기 있던 이 솟아있던 이 그래프가 지금 중앙보다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보다 오른쪽으로 왔죠. 밝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섀도우의 톤도 너무 뭉치지 않았고요. 하이라이트도 적절하게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에서 맨 가운데 부분은요. 바로 18% 반사율을 가진 존5 중성 회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히스토그램을 확인했을 때 어떤 노출이 가장 좋은 노출일까요?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의 히스토그램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히스토그램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가다가 딱 끝나 있습니다. 자, 가장 밝은 부분도 끝까지 안 가고요. 가다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이만했다면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카메라가 표현해낼 수 있는 개조입니다. 가장 어두운 것부터 가장 밝은 것까지. 그렇다면 가장 어두운 것과 가장 밝은 것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 자체는 모든 디테일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밝게 찍힌 히스토그램, 밝게 두 스탑 정도 밝게 찍힌 사진의 히스토그램이었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히스토그램이라도 끝과 끝 지점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두운 부분은 다 표현이 되지만 밝은 부분은 아직 표현할 게 더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두 스탑 어둡게 찍어 보겠습니다. 두 스탑 어둡게 찍으면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밝은 부분은 충분히 다 디테일을 살릴 수 있지만 아직 표현되지 못한 어두운 부분이 여기 더 있겠죠. 그러면 이 사진은 섀도우의 디테일이 없다. 이쪽에는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노출 결론이 나옵니다. 즉 내가 촬영을 했을 때 히스토그램 안에 대부분의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정적인 노출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진을 촬영하시고 리뷰 버튼으로 사진의 밝기, 색감, 구도만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버튼 하나 더 누르셔서 이것의 히스토그램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요, 히스토그램은 정확한 노출값을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LCD의 밝기는 상황에 따라서 어둡게도 보이고 밝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LCD에 보이는 대로 나중에 컴퓨터로 봤을 때 비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고요. 자, 오늘 적정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정 노출, 안셀 아담스 같이 완벽한 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출을 꾸준히 그리고 세심하게 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셀 아담스는 하나의 사진을 찍기 전에 그 전날 미리 그곳에 가서 언제의 노출이 가장 좋은지를 하루 종일 앉아서 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빨리 찍고 다른 곳으로 또 가야 하니까요. 한번 찍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노출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노출 보정 버튼으로 밝게도 어둡게도 찍어보시고 조금 더 나는 좀 더 정확한 노출값이 필요하다 하면 브라켓팅으로 여러 번 자동으로 찍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노출계를 이용해서 지금 이 부분의 노출이 어떻다라는 걸 계산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내 사진, 내 카메라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모두 다 들어와 있구나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를 활용하셔서 적절한 노출을 계산하고 좋은 사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